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증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유방 자체가 아니지만 바로 유방 인근에 있는 그 림프절, 얼른 생각하면 이제 림프절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 쇄골 위에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림프절에 부종이 또 생깁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요 겨드랑이 밑에 그 림프절, 이걸 이제 그 의학 용어는 액와 림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겨드랑이 밑 여기 요 림프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가슴 전방에 요 중앙 아래로 구성되는 요 흉골 옆에 림프절, 내흉 림프절이라고 그러고, 쇄골의 위에 여기에 또 림프절, 뭐 요런 부위로 그렇게 요런 걸 다 합쳐서 영역 림프절이라고 그러는데, 유방 주변의 영역의 림프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쪽에 부종이 생긴다. 이게 여기에 이런데 그 부종이 생기면 이 그 림프액이 안 흐르니까, 잘 안 흐르니까 뭐 팔이 붓는다든지, 뭐 팔에 그 신경의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그 림프절 이걸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고, 단지 이런 그 유방암이 걸리면 림프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검문소와 같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혹은 이 팔 쪽에서, 이게 우리 뭐 손을 다친다든지 하면 이 팔 쪽에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양쪽에 이 검문소, 또 이 머리나 이런 부분의 상처로 뭐 코, 귀 이런 데서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걸 막아주는 여기 그 목 아래쪽, 여기 양쪽, 이게 다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림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유방에 암이 생겨도 그런 쪽에 이런 그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부어오른다든지, 이것도 어떤 유방암의 어떤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이가 된 이미 이제 다른 그 뭐 뼈, 뭐 뇌, 뭐 이 폐, 간, 뭐 혹은 가까운 어떤 림프절로 보통 이제 전이가 됐을 때 생기는 증상은 이것도 아주 다양하지만은 증상이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이 원격전이라는 것은 다른 장기로 이미 가서 이미 또 암이 생겼다. 전이된 암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이가 되어서 폐로 갔다, 그건 폐암이 아니고 전이된 유방암이다. 예. 그렇게 분류하고 의사들도 유방암 치료를 합니다. 유방암 세포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뼈로 이게 전이가 되면 뭐 심지어는 뼈가 이렇게 조그만 충격에도, 왜냐하면 그게 암세포가 가서 우리는 소위 골수세포가 아닌 그 속에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 치면 부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병으로 인한 골절, 이런 것도 있고, 폐로 전이가 되면 기침이 나거나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간으로 가면, 이 간은 항상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 그러듯이 간으로 가면 무슨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이 커지면 부어오르면서 이 다른 복부를 압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또 통증이나 황달이 오는 수도 있다. 간으로 가면. 그러니까 간으로 가면 바로 어떤 직접적인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은, 결국 간 또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식욕 부진, 황달 이런 것들이, 복부 압박 이런 것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이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정기 검진은 무슨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꼭 받는다. 이건 국민의 어떤 권리인 동시에 자신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그 외에는 자기가 어떤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검사를 한다. 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유방암은 대체로 얼마만큼 잘 생기나? 요거는 우리 일본의 경우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인종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70%에서 95%까지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유전인자들이 비슷하고요. 식생활도 비슷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3년자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입니다. 일본의 수치긴 하지만 거의 우리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고 2013년에 유방암 사망자는 13,000명으로 여성 사망자의 9%를 유방암 때문에 죽는다. 그 다음에 2011년 자료를 보면 여성 유방암에 걸리는 환자는 사례를 보면 72,500사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2,500명이 유방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여성이 걸리는 암의 약 2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유방암은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유방암은 생존율이 아주 높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대충 연령별로 보면요, 여성은 30대 이전에는 유방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부터 이렇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때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폐경이 온다든지 이제는 단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내려가는데요. 연령별로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피크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30대가 넘으면서부터 유방암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40대 들어가서 적어도 50대 중반까지 우리가 폐경이 올 때까지는 저라면 매년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비를 들였어라도 이렇게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방을 한번 만져본다. 그리고 혹시 무슨 유두에서 무슨 이런 진물 같은 게 안 나오는지 이렇게 임상적으로도 본인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고령이 될수록 이 사망률은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이게 식사와 유방암이 식사와 식단 그렇게 먹는 식단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 또 작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전체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백인이 흑인보다 발병률이 높다. 그 다음에 같은 우리 한국인이라도 한국에 있는 한국인하고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인과는 미국에 간 똑같은 한국인인데 미국에 이민을 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채식 위주로 많이 하다가 미국 가서 자연 환경이 그렇고 고기값 싸고 그쪽 식생활에 맞춰서 이렇게 동물성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 가면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더 잘 걸린다. 이런 걸 보면 이 식단이 매우 중요하다.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특히 중년 들어서 비만이 생긴다. 그러면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걸 볼 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저절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방암의 어떤 발병 어떤 요인을 보면요.
이거는 이미 뭐 100%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소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체내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그 유방암의 일종인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이제 우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그 출산 경험이 적고 독신으로 살고 뭐 이런 분들이 더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자주 그 유방암 검사를 해본다. 그 외에도 또 보면 이 그 어떤 생활 습관에서 뭐 음주 습관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이 하는 분일수록 그 위험도가 높다. 뭐 요즘 특히 요즘 와서 뭐 여성의 흡연율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 높아지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결국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 후에 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유방암이 폐경 후에는 운동을 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줄어든다. 그런 거는 어떤 비만하고도 또 여러 역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비만 여성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덜 걸린다. 뭐 그런 것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유방암의 어떤 그 발생 요인은 많이들 밝혀져 있고 또 여러 가지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 주부인 경우에는 가급적 출산을 할 때 모유 수유를 한다. 그 모유 수유는 이 유방암 발생과는 뭐 아주 그 반대.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거의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동물성 지방질이 많은 식사를 좀 안 하고 반대로 식물성으로 뭐 바꾼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유방암 발병률은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다른 암들은 뭐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원인이 거의 밝혀진 게 잘 없는데 비해서 유방암은 이런 게 있다. 그 외에 뭐 음주를 좀 삼가한다. 뭐 흡연을 뭐 삼가한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방암의 어떤 검진을 보면 우선은 뭐 예방이 최고다.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뭐 금연한다든지 절도 있는 음주를 한다든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적정한 체형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결국 비만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감염, 감염도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것만 피하면 좋다. 그 다음에 검진은 빨리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다. 왜? 자주 할수록 초기에 발견하고 유방암은 뭐 1, 2기 정도에만 발견하면 뭐 생존율이 뭐 거의 상당히 높으니까 나중에 이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기에만 발견하라. 그러면 유방암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조기 발견에 항상 이 도움이 되는 것은 자가 진단을 해본다. 그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